안녕하십니까. 날이 서 있는 뉴스 뉴스7 충북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로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조건 없이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의 해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세계무예 마스터십 위원회가 차기 대회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없어서 혈세 낭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는 일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장이 된 단체 대화방 문제, 오늘날에서 살펴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 희망자들은 벌써부터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무슨 일 이슈에서 제21대 총선을 짚어봅니다. 네, 국회에서는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게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첫 소식 박혜진 기자입니다. 협상 난항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오늘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야당들의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시다.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맙시다. 4+1 협의체의 소수 야당의 석패의제 도입 요구를 거부한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를 검토해달라고도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나흘째 규탄 대회를 열고 강경투쟁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는 사과가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채 순서를 바꿔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고 했고 통과되면 비례정당을 별도로 두겠다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증스러운 개혁 파리를 중단하고 패스트트랙 원안 표결에 나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검찰제도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법을 둘러싼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갈수록 더 첨예하게 얽히면서 올해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미국의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서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공항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미중 양국이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문제에 어떤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비건 미국 대북 대표가 베이징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한이 계속 접촉을 거부하고 중국마저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등 국제 공조마저 흔들리는 상황. 비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비건 대표는 곧바로 중국 외교부로 이동해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인 러자오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 부부장은 앞서 오전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비건 대표를 만나는 걸 확인하고 관련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符合包括中日韩在内的有关各方的共同利益。 그러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 완화가 어렵다는 미국. 러시아와 함께 유엔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이 현재 북핵 해법으로 최선의 방안이라는 중국이 서로 만족하는 묘수를 찾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접촉은 오늘 고려 항공편으로 북한 외무성 인사들이 입국하지 않아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다만 베이징에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북미 비공개 접촉과 비건 대표의 방북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비건 대표의 방중은 내일까지 1박 2일 일정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 하원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으로 상원에서 하원이 가결한 탄핵 소추안을 다루게 되는데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are 230, the nays are 197. 탄핵 표결 절차 9시간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탄핵 조사를 시작한 9월 24일 이후 86일 만입니다. 권한남용과 의회조사 방해 두 가지 탄핵 이유를 각각 투표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 뜻대로 모두 가결됐습니다. 당론 투표로 탄핵안 가결이 이미 예측된 만큼 감정적인 반응도 속출했습니다. Make no mistake, we are not impeaching this president. He is impeaching himself. This is a sad day for America. This partisan impeachment sham seeks to disenfranchise 63 million American voters.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불명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이 실시되기 전 선거 유세를 위해 미시간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도 않은 혐의로 탄핵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투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탄핵 절차가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다는 게 CNN과 팍스뉴스의 최근 여론조사 동향입니다. 탄핵 과정에서 여론의 호응을 기대했던 민주당 의도와는 다른 여론의 움직임입니다. 탄핵 최종 결정은 상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의석 분포상 실제 탄핵도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죽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핵 추진한 민주당이 큰일 났다며 내년 대선 승리를 호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이어서 도내 주요 뉴스입니다. 예산 삭감에 해체 압박까지 받고 있는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가 다음 대회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최지 선정과 재정 자립 방안 등의 계획보다는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의 무예 올림픽을 표방한 세계 무예 마스터십. 올해 충주에서 두 번째 대회를 치렀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WMC에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 계속 지금 도에서 예산만 지원해주고. 결국 충청북도 의회는 대회 운영을 총괄하는 무예마스터십 위원회의 재정과 운영 등을 문제 삼으며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급기야 위원회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비판 여론을 의식한 무예마스터십 위원회는 청사진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는 2023년 열릴 3회 대회에 해외 개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국가는 밝힐 수 없지만 5곳이 유치를 경쟁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복수 후보지를 선정해 오는 10월 총회에서 개최지를 발표한다는 겁니다. WMC 개최 총회 전에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좁혀져 있는 개최 희망지를 가지고 또 내년 4월 세계 3대 스포츠 기구인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로부터 준회원 자격을 획득해 국제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개최 국가로부터 유치비 100만 달러를 포함해 스폰서십, 중개권료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갖추겠다는 계획도 여전히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거의 재정 자립이 완성된다고 봐요. 23년은 완성된다고 봅니다, 저는. 존폐 논란 속 장밋빛 청사진을 밝힌 무예마스터십 위원회. 과연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존폐 위기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은 여전히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올해 청주국제공항은 국내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3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내년에는 국제선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명구 기자입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여파로 청주국제공항은 잇따라 일본 노선이 폐쇄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동남아 등 대체 노선 확충과 국내선 수요가 급증하며 1997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이용객 3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활기를 더하기 위해 정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청주공항과 무안, 양양공항 등 3곳을 외국인 방한객 유치를 위한 시범공항으로 지정했습니다. 노선을 개설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항공사와 여행사에 각종 지원금이 지급되고 심야 셔틀버스 편성 등 교통과 수화물 체계도 확충됩니다. 새로운 인바운드 수요를 창출해서 항공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고 이게 우리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은 여객터미널과 주기장 등 시설 개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 초 모기지 항공사 에어로K의 취항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충청북도는 충주호와 백두대간 등을 활용한 지역 관광 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백두대간 그 휴양 관광 벨트는 올해 타당성 조사 연구 용기가 3억이 지금 반영돼 가지고서 공항을 중심해서 그 관광 자원 개발에 저희들이 더욱 박차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국제 노선 활성화로 청주공항이 명실상부 국제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함용구입니다. 네, 번번이 무산됐던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그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충주 스튜디오에 박찬송 아나운서. 네, 충주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고구려와 신라, 백제, 삼국의 문화 유적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국립박물관, 마침내 충주에 건립됩니다. 국회 내년 예산안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고구려비가 있는 충주시 중앙탄면 4만 제곱미터에 들어서는데요. 건립비만 400억 원으로 2026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용역비 반영이 2년째 무산될 위기를 맞았지만 정치력이 발휘되면서 예산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중원문화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세상에 이제 새로이 잠을 깨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박물관도 잘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우리가 모아 나가야 하고. 예, 충청북도하고 충주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까지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던데요. 아무래도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충주문화예술계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충주는 국보 205호인 고구려비 등 삼국의 역사와 문화유적이 공존하는 5대 문화권이지만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전국에 흩어진 5만 7천 점의 중원문화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박물관 건립 추진에 나섰는데요. 5만 명이 넘는 서명운동, 학술심포지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공감대가 확산됐고요.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건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창일 충주문화원장의 얘기입니다. 복합된 문화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발현된 곳이 바로 중원문화권입니다. 문화와 역사, 그런 것들이 모두 좀 담겨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건립되기를 저는 강력히 아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봐야겠고요. 또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노총 소속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가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건대 충주병원이 회의를 학술회의로 교묘하게 가장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협찬받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에 충계 학술회의 때는 제약회사 등 43곳으로부터 3,500여만 원, 지난 2월 동계 학술회의 때는 35곳으로부터 3,700여만 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6,5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병원 측이 이중장부까지 써가며 부당하게 협찬금을 받았고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 관행적 부당 노조에서, 리베이트가 약값의 원가를 상승시켜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감독 감시 강화를 요구했는데요. 한국노총 건대 충주병원 노조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약값이 실제적으로 5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러한 비리 관행으로 인해서
100원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에 저희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병원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했군요. 건국대 총장은 의전원 충주복귀 발언 때문에 직위 해제가 된 상태이기도 한데 이 의학전문대학원 환원하는 문제랄지 아니면 충주병원의 투자 확대 같은 일들도 아직 매듭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일까지 터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대 충주병원은 의전원이 서울로 가면서 10년 사이 병상 수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고사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건대 의전원 충주 환원과 함께 충주병원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법인 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병원 측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진정을 접수해 파문이 예상되면서 충주병원의 정상화 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충주국과의 연결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NS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성희롱 발언들이 오가서 물의를 빚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에서만 대학교 2곳에서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발언이 폭로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는데요. 이 단체 대화방이 어쩌다 범죄의 장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는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날 이유진 기자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 중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 오늘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가수 승리 씨를 포함해 여러 유명 연예인들도 연루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공간은 SNS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군에서도 일반 기업에서도 SNS 단체 대화방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무리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충북에서만 대학 2곳에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성희롱 등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SNS 단체 대화방을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학생 17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선 함께 수업을 듣는 여학생을 가리켜 성희롱 발언에 심지어 범죄 행위까지 스스럼 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내부 폭로 이전까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예비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생 실습에서 만난 어린 학생을 비하하고 같은 과 여학생의 외모를 언급하며 성희롱했습니다. 각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해 징계 수준을 논의하고 있고 재학생들은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이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퇴학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저렇게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그냥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 부끄럽고 좀 대화 내용이 너무 수준이 낮지 않나. 하지만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체 대화방의 특성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선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두 죄목 모두 특정성과 공연성, 즉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SNS 단체 대화방 특성상 사적인 성격이 강한 데다 내부 고발이 있기 전엔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에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보를 흘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가 많죠. 최근 판례는 전파 가능성을 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히 전파될 수 있는 이런 SNS의 특성을 인터넷 게시판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옹호하는 듯한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엄연한 범죄라고 입을 모읍니다.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행위 자체는 성범죄이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예요. 또 단체 대화방이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발언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폭력과
그런 장난의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느끼는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문제를 폭력으로 인식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막강한 장점 대신 윤리의식은 한참 뒤처진 SNS 공간. 지금도 수많은 대화방 속 누군가는 아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유진입니다. 네, 앞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종배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는데요. 이 의원의 정당을 자유한국당으로 바로 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캐스터를 현장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즘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농촌의 빈집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도시 안에서는 새로운 도심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곳곳에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흉물로 방치된 집은 미관을 해체뿐 아니라 범죄 장소로도 악용될 수가 있는 골칫거리인데요. 황주향 뉴스캐스터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황장 캐스터. 네, 저는 지금 청주 사직일동의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건물의 형태가 보이기는 하는데 주택가라고 하기에는 좀 어두운 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깨지거나 고장난 가로등을 최근에 새로운 LED 등으로 교체를 해서 밝은 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해가 진 뒤에 어두워질 경우 외출하기가 꺼려진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일대 주택 약 150여 동가량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철거 대상으로 삼는 빈집의 기준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주택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은 신도심으로 옮겨가고 또 설상가상으로 도시 정비 사업 등도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빈집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청주 지역에 집계된 빈집만 모두 500여 동이 넘습니다. 충북 전체로 보면 2014년 1,800여 동에 그쳤던 빈집은 지난해 2,500여 동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빈집은 붕괴나 화재 등 안전 문제뿐 아니라 노숙인 또는 비행 청소년들이 오가면서 우범지대로까지 전락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빈집 정비 사업을 맡고 있는 사직일동 이명순 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야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좀 주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좀 시작을 하셨는지 그리고 1년간 어떤 사업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빈거리에 노숙자들 때문에 무섭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제가 직접 야간 순찰을 갔다가 돌아보니까 가스 흡입자도 많았고 거리는 어둡고 더럽고 우범지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래된 가로등과 보안 등 200여 개를 LED 등으로 교체를 하였고 특히 청주 특전 동지회와 그리고 응급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매주 2, 3회씩 자체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산책도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 무서워서 가게 문을 일찍 닫았는데 지금 늦게까지 영업을 했다가 하는 상인들도 많이 늘었어요. 내년에는 범죄 없는 우리 사직일동 주민 생활이 되도록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주시는 내년에도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집 철거 비용을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또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데요.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버려진 창고 등의 건축물들을 공방이나 카페, 또 예술마당 등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충북 지역의 불 꺼진 주택가들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해서 골목 사이사이로 환한 불빛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사직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이면 여러모로 분주해지실 텐데요. 이맘때쯤이면 더 바빠지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경찰 지구대입니다. 민원 처리부터 사건, 사고 출동까지 24시간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을 만나보시죠. 현장 이 사람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 모임과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날리고자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리.
밤이 깊을수록 불빛은 더 화려해지고 유흥의 분위기도 무르익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또한 빈번합니다. 만취한 취객과 숙박업소 직원 간에 벌어진 실랑이.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진정됩니다. 욕하지 마시고. 출동에 출동을 거듭하는 경찰 지구대원들인데요. 추운데 여기서 주무시니까 신고 들어왔어요. 혼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가 어디 모셔다 드려? 다행히 가족에게 연락이 돼 안전한 귀가로 마무리됩니다. 출동 신고의 대부분이 주취자라 기본적인 대화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매번 곤혹스럽다는 경찰관들.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지구대엔 밤이 깊을수록 사건 사고가 많아집니다. 현장에서 돌아와 사건 해결 보고서를 작성하기 무섭게 신고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기가 또 아무래도 하복대가 가깝다 보니까는 폭행 신고가 좀 많고요. 그리고 주간에는 교통사고 같은 그런 신고가 많은 편입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새벽녘, 또다시 신고 장소로 출동을 합니다. 흥청대는 연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관들의 사투. 귀가하시면 돼요. 해마다 12월이면 하루 평균 10여 건씩 발생하는 취객 안전사고. 날씨가 추워 출동이 더 힘든 계절입니다. 세이군 중에 겨울에 근무하기 좀 춥지 않아? 춥습니다. 감기 걸릴 거. 우리 갈리반이 핫팩을 준비해놨더라고. 핫팩이요? 그래서 그 추울 때 호주머니에 이제 넣고 이렇게 근무하면 아주 따뜻하고 좋지. 일상을 지키는 경찰들이 있어 오늘 밤도 이상무입니다. 폭행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근무를 하다 보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좀 많아요. 저희는 이제 법에 정해진 대로만 근무를 해야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못 도와드리는 건데 이제 신고 주신 분은 왜 못 도와주냐, 왜 안 해주냐 이럴 때 조금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각종 크고 작은 현장과 맞닥뜨려야 하는 경찰들의 수고스러운 일상입니다. 면허 취소됐어요? 취소시켰던 뭐 지인이나 대리운전이나 부르셔야 돼요. 그럼 안 되세요? 아니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오시든지 해야지 경찰관이 그것까지는 해드릴 수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구대 안팎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와 신고로 어느덧 내일을 향해 흘러가는 시간. 새벽 5시가 돼서야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신고 뛰다 보면은 가끔 식당 들어가면 음식 냄새 맡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가끔 먹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된 일상이지만 최선을 다하며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아빠가 매일 야근하느라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미안한데 올 크리스마스 때는 아빠가 비번이니까 우리 주아랑 주원이랑 재미있게 놀아줄게. 사랑해. 떨어져 살다 보니까 항상 걱정이 많으신데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나름 보람 있게 근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 전해드리고 부모님 항상 사랑합니다. 근무를 누군가가 지금도 계속 어딘가에서 경찰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그걸 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나는 현장 경찰관이다. 언제 어떤 사건에 출동할지 모르는 24시간의 긴장감. 현장의 최전선을 지키는 경찰관들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한마디 건네봅니다. 덕분에 안전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이죠.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여전히 국회에서 쳇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에 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스가 시작이 된 셈인데요. 예비 후보자들은 본격적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만영 기자와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부터 뜨거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등록 첫날 충북에서는 8개 선거구에서 모두 14명의 후보자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이들은 별도의 출마 기자회견을 열거나 기자 간담회를 통해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나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며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14명이나 첫날 예비 후보 등록을 했군요. 이 주로 이제 도전하는 입장에 있는 도전자들이 등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현역 의원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후보 등록 시점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 사흘째인 오늘까지 예. 충북에서는 모두 1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역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도전자 신분인데요. 정치 신인이거나 기초나 광역의회를 거친 전직 의원 또는 관료 출신인데요. 조직과 기반을 갖춘 현역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는 선거사무소와 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와 같은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찍 뛰어드는 전략을 택하곤 합니다. 반면 현역 의원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현역 의원은 의정 보고서를 발송해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의정 보고회 등 각종 대외적인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대외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늦추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현역 프리미엄 같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신인 같은 예비 후보로 벌써 등록한 사람들은 본인을 알리는 거에 주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각종 독특한 의사가 있거나 기상천외한 선거 전략을 꾸리는 후보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새롭게 홍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 그걸 선거 운동 수단으로 악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잠시 준비된 영상 보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선생님께서는 와 을 지낸 를 알고 계십니까? 출마가 예상되는 에게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2020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당 후보로 출마한다면 지지하실 보신 대로 생각이 여론조사의 있으십니까? 질문은 모두 특정 출마 예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바로 출마 당사자가 의뢰한 인지도 조사입니다. 조사 방법과 전체 설문 내용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는 적법한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다만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도 조사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경력이나 이름을 반복적으로 알릴 수 있다 보니 후보나 출마 예정자가 이름을 알리는 기회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름을 언급하면서 뭔가 이제 유권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인지도를 쌓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생각한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철 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온다, 여론조사 전화,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선관위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 심사를 거쳐서 후보자의 경력을 과도하게 알리는 문항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4차례를 초과하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전체 선거회계 비용에 포함하도록 해 예. 무분별한 여론조사를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출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비용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보 캠프에서는 여론조사를 지양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예. 선관위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사전 심사를 통해 1인 만의 인지도 조사를 필요 이상으로 자주 실시하거나 후보자의 경력을 과도하게 알리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비 후보 등록 이전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는 여론조사 횟수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지만 등록 이전에는 몇 번을 하든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지도 조사를 포함해
후보자 측이 공표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는 전체 조사의 60%에 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짧게 총선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여야를 막론하고 세대 교체론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예. 새 인물에 대한 요구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3명이 5선에 도전하게 돼 정치 신인들로부터 매서운 공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세대 교체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단신입니다. 충청북도는 기술적인 문제와 예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오송 연결선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소 5시간 이상 걸리는 목포에서 강릉까지의 이동 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호남선과 충북선을 연결하는 오송 연결선 공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맡게 되며 노선의 선형과 정거장, 열차 운행 계획, 지반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오늘 청주 오송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미세먼지센터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정책 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미세먼지센터가 운영에 들어가면서 진천의 국가기상위성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 등과 함께 미세먼지 정보 수집과 대책 마련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12월 셋째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월 이후 2달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도 0.08% 상승하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청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충북의 한 관광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청각장애 2급인 A씨 부부는 지난 5월 모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에서 1인용 카트 놀이기구의 이용을 거부당하자 홈페이지에 탑승 제한 안내는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놀이기구 조작이 간단해 사전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었고 비장애인보다 운전이 미숙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2020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이 제천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3일까지 열리는 선발전에는 현 국가대표 등 각 소속팀 최고의 선수 80명이 참가해 단식은 조별 풀리그전으로 복식은 파트너 선수와 상대 선수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평가전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 뽑힌 40명은 2020 도쿄올림픽 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내일 새벽 충북 지역은 청주와 옥천, 영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으로 아침 시간대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청주의 일요일 한낮 기온은 최고 8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성탄절인 수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날인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8도 분포로 이번 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바둑기사 한돌과의 은퇴 대국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첫 판에서 상대의 실수로 압승을 거뒀는데 오늘 있었던 두 번째 대국에서는 본인의 표현대로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불개패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바둑 구단의 경지에 오른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얼마 전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둑도 정치도 실수 줄이기 싸움이다.
아직도 남탓만 하고 있는 20대 국회가 막바지는 실수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KBS 뉴스7 충북 보단 알선 뉴스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